사람들은 사진 수업이라고 하면 카메라 수업 또는 예쁜 사진을 위한 촬영 수업이라고 좁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사진은 촬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코드나 관습 같은 시스템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사진을 통해서 이해하고 영상 언어, 즉 사진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상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저의 사진 강의 중에서 주요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총 8편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수업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존 버거의 문장, 사진은 관찰하는 자의식을 바라보는 과정이다를 생각해보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래의 문맹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사진 수업이라고 하면 촬영 수업이라고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거는 바로 잡고 가는데요. 아닙니다. 사진은 촬영 수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코드나 관습 같은 시스템의 복합적인 영향을 사진을 통해서 이해하고 사진을 찍음으로써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진은 관찰하는 자의식을 바라보는 과정이다 라고 말한 존 버거의 의견을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언어는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말과 글로써 이해할 수 있는 일반 언어가 있고요. 또 하나의 언어는 뭐냐면 영상 언어입니다. 일반 언어는 말과 글이고 영상 언어는 그림, 사진, 이모티콘 등등등등에 해당하는 이미지 언어에 해당합니다. 모호한 의미의 경계에 있는 것들을 말과 글로 표현하기 힘들 때 우리는 이모티콘을 통해서 바꿔 말하면 영상 언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꼭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과 글로만 생각을 표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기는 했지만 보통은 말과 글로만 표현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 대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채팅이라든지 스마트폰을 들고 태어난 시대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일반 언어에서부터 시작된 패치를 가지고 업데이트가 된 OS인 반면에 지금의 세대들은, 지금의 학생들은 혹은 지금의 어린아이들은 OS가 이미 개선된 환경에서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짤이라든지 어떤 이모티콘이라든지 등등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형하면서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성세대로 갈수록 언어를 정직하게 쓰려고 하고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일수록 언어를 캐주얼하게 쓰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반 언어도 맞춤법이 있듯이 사진에도 맞춤법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사진을 제출했을 때 초점 나간 사진, 노출 나간 사진은 맞춤법에 틀린 사진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상 언어에는 도상, 상징, 지표라는 일종의 맞춤법이 있습니다. 도상이란 영어로 아이콘입니다. 증명사진, 만화, 미니어처, 의성어, 초상화, 사실적인 소리, 성대모사 등등을 우리는 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외형의 시각화입니다. 외형의 시각화. 그러니까 신체를 축소시킨다든지 신체를 크게 키운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사성입니다. 뭐뭐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도상 이미지를 써서 보여주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의 초상화를 통해서 그럴듯하다라고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인물의 관념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표중 영정입니다. 다 아시겠죠?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아닙니다. 1973년도에 장우성 화백이 당시 이순신이란 시대적 관념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이순신의 실제 초상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이순신의 동상이나 초상화가 각각 다르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하나의 통일된 영정이 있어야 되는데 영정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지자체에서 다른 이순신을 묘사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통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표준 영정제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때 1호로 채택된 표준 영정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정은 실제 이순신의 얼굴이 아니라 이순신의 관념을 시각화한 얼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요즘 같은 2024년대에 이순신 장군의 얼굴을 그렸다면 훨씬 더 달라졌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은 어떨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종대왕의 초상화는 역시나 1973년도에 김기창 화백이 세종대왕의 이미지와 관념을 바탕으로 창작한 그림입니다. 신사임당도 실제 얼굴이 아닙니다. 그 실제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 얼굴과 가장 유사하게 보이는 신체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는 그 신체를 통해서 그 본질에 접근하는 거죠. 여러분 증명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증명사진 잘 보시면 제가 가장 힘든 게 출석부에 있는 사진과 학생들의 얼굴을 비교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요새는 얼굴이 맞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름 따로 얼굴 따로라서 외우기가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 내 얼굴과 증명사진 속의 얼굴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진을 마치 나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도상으로 쓰이는 거죠. 도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외형의 시각화입니다. 뭐뭐처럼 그 대상으로 보이게 하는 것. 여행사진도 마찬가지, 기념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한다든지 여행지에서 유명 관광지의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 나 여기에 있었다 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외형들을 그대로 축소시킨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죠. 상징은 의미의 시각화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징은 의미를 시각화합니다. 상징은 규칙에 근거해서 대상을 지시합니다. 교통신호, 국기, 유행어, 에티켓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상과 상징이 조금 다른 거는 상징이 재현하려고 하는 거는 실제 그 대상의 신체가 아니라 추상적인 일반 개념입니다. 사랑, 평화, 중립. 상징의 또 중요한 특징은 시대적 특징, 문화적 특성, 관습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상징 기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의성, 그러니까 관습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가능한 것들인데 외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있고 친구들끼리는 가능한데 윗사람과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상징적인 특징이라고 말하죠. 옛날에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만 요즘의 비둘기는 유해조수로 인정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랑 세대를 같이 했던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 그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사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발사진을 보면 보통 내 발 혹은 보통 사람들의 발과 이 발 주인의 사진의 차이를 통해서 개념을 상징하는 거죠. 어떤 개념을 이해하느냐? 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는 구체적인 사진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도상은 외형의 시각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징은 개념의 시각화입니다. 지표는 여러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정표라고 보시면 돼요. 또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지표를 대상으로부터 찢겨 나온 조각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진이 그림이나 영어와 다른 점은 바로 이 지표로서의 기능 때문입니다. 사진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림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사진이 그림의 일부가 아니라 회화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예술로서 인정받게 된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이 지표로서의 특징이 부각되면서부터입니다. 색인이란 책이나 학술서, 연구 재료가 될 서적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항목, 수록, 인명, 지명 등을 뽑아서 본문 어느 쪽에 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번호와 함께 별도로 배열하여 놓은 목록입니다. 책의 목차에서 63페이지에 A라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63페이지를 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내용이 있지 않고 B라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이 목차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목차의 기능은 우리를 정확한 내용으로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목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확한 본체에다가 가져다 놓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지표는 대상으로부터 찢겨 나온 조각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이 조각을 통해서 전체,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 신체의 전체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지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진을 통해서 그 현장의 모든 서사를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사진은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지향적인 도구로서 쓰이지 않고요. 법정에선 목격자나 당사자의 진술 같은 과거 완료형으로 쓰이게 됩니다. 언제나 사진은 그렇습니다. 지표 인덱스의 기능은 이렇게 과거, 특정 시점, 특정 순간으로 향하는 이정표 같은 거죠. 우리 인생을 한 권의 책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출발이 있고 끝이 있지 않습니까?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정의할 때 20살의 나와 21살의 나가 굉장한 차이가 있어. 그래서 20살까지의 나는 나였지만 나로 보기 힘들어. 21살부터의 내가 온전히 그 이후의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21살의 나를 아주 중요한 인생으로 표현해야 된다면 20살 이전의 나로 가리킬 것이 아니라 나를 정의할 때 21살의 나로 되돌려 놔야 되고 그 되돌려 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정표 역할로 사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표로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시계는 시간을 가리킵니다만 요즘에는 부나 성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둥 또는 천둥 번개는 전통사회에서는 신의 음성이나 계시나 목소리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의 날짜를 잘못 기억하고 있다면 대번에 누군가가 물어볼 겁니다. 그럼 이거 나랑 간 것 같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고정된 하나의 사실만을 지향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지표란 이처럼 특정 시간, 특정 장소로 정확히 소환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표를 본체로부터 찢겨 나온 조각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롤랑 바르트는 책 카메라 루시다에서 이를 푼크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진을 감상할 때 사진 작가의 의도나 사진의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감상 순간의 강렬한 충격과 여운의 감정을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완전히 순수한 도상이나 완전히 순수한 상징이나 지표나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상화를 순수한 도상으로 보지 않는 건 아까 표준 영정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의 이순신과 2024년 오늘의 이순신과는 해석될 여지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의 표준 영정이 1만 원권에서 수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신사임당이 5만 원권의 얼굴로 되면서 표준 영정의 신사임당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시대가 요구하는 그들의 얼굴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시대가 요구하는 상징과 시대가 요구하는 도상과 더 중요한 건 시대가 그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바. 그러니까 시대가 그들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데려다 놓고 싶어하는 지점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어떤 기호의 특성이 가장 강하게 부각될지는 상황 맥락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촬영한 한 장의 사진에는 대상의 외형이 묘사된 도상 기호나 그 대상이 지닌 특정 시점의 사회적 맥락인 상징 기호가 들어 있습니다. 관객이 사진을 본 순간 과거의 시공간을 떠올리는 지표의 기호의 특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촬영자가 어떤 시각 기호를 특징적으로 맨 앞에 배치하고 맨 뒤에 배치함으로써 해석될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이처럼 사진은 시대적 맥락 속에서 보이는 것 너머의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정렬된 기호 체계를 보면서 숨겨진 시대적 또는 사회적 맥락을 해석하는 해석의 단초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가라는 직업을 여러 단어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브레송은 사진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진가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대신 보여주는 사람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
사진이 영화랑 다른 점은 시간을 다루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는 시간이 하나의 형식 요소로서 기능하고 사진은 시간 그 자체를 다룬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듭니다. 영화는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쪽에서 끝납니다. 영화는 앞에서 뒤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사진은 뒤에서 앞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진만이 뒤에서 앞을 보게 됩니다. 향수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그리움이다 라고 얘기하는 정신분석학자의 이야기에 제가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쪽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진의 가장 중요한 특성, 그러니까 뒤에서 모든 것이 완결된 시점에서 부족한 단초를 가지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사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진만이 시간을 기록한다고 말하는 거 약간 과장됐을까요? 사진만이 시간의 본체를 찢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또한 과장된 저만의 의견일까요?